신뢰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증권 정보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짜배기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4월 한 달을 돌아보는 시장 이야기부터 조금 풀어볼까 해요. 우리가 이번 달을 돌아보면 4월 한 달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난해하고 좀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도주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다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은요, 양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소 조용한 분위기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휴장을 앞두고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 속에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출회하면서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점은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종목별로 좀 차별적인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건데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화장품주들, 오늘장에서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화장품주들은 중국에 대한 소비가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었죠. 삐아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 LG생활건강 등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내일은 노동절로 하루 쉬어가고요. 우리가 또 쉬어간 이후에 새벽 2시에 우리 시간으로 2일 새벽에는 FOMC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이벤트 이후에는 또 증시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5월 달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증시가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점검들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튼튼하게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힘차게 또 네.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5월에는 어떤 증시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보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월장은 그야말로 좀 혼돈의 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테마로 따졌을 때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좀 많았고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가 좀 형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특히 이 지수가 빠지면서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이 하단 추세선에서 닫고 반등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을 그려줘야 이 22동 평균선이 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지면서 2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뭐 그대로 이제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5월 달은 이제 4월과는 좀 다르게 좀 테마도 이렇게 잘 형성이 돼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4월에 우리의 삼성전자 요게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지 아직도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보시면 양봉이 없습니다. 내려올 때 거의.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다가 조금 손실을 봤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4월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음봉전자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게 잘 여기서 유지를 해주다가 좀 다시금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회복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삼성전자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그리고 강한 테마들이 5월에는 조금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내심 기대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초입에 왔으니까 우리 전문가님께 5월에 증시 전략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드릴지 좀 한번 다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달이 어떤 달인가요, 전문가님? 5월은 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아, 가정의 달, 맞아요. 네. 가정의 달이네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손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손실을 수익을 보려고 하시기보다 우리가 4월에 어땠습니까? 이 대하락장에서 수익을 보려는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갈 길도 잘 못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익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거는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잃지 않는 걸 목표로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지수가 이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에서 양봉이 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돌파는 어떻게 보면 가짜 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 20일 매물에 대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가려는 흐름이 연출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은 했지만 아직 진짜 돌파는 아니다. 그래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는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좀 더 평평해져야 됩니다. 그때 네.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시장 관망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손실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잃지 않는 전략도 참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려면 잃지 않는 매매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서 수익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 우리 전문가님께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정준학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대원전선이고요. 네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00원에 오늘 매수했어요. 50%입니다. 3,300원에 50%요. 대원전선. 오늘 네.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오늘 매수하셨구나. 지금 네. 거의 뭐 약 손실권에 계시기는 한데 아무튼 향후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네. 또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오늘 대원전선을 매수하셨어요. 비중 50%나 되시게. 네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에 대한 어떤 송배전 관련 AI가 핫해지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송배전 관련주들도 지금 덩달아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문제는 일단 이 테마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죽진 않았지만 문제는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를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아마 걱정이 되실 텐데 예. 네네,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세게 하나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N자로 뻗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N자의 2차 파동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위치에서는 이제 조정이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앞으로 좀 두고 좀 잘 가면은 계속 좀 가지고 있으려고요.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조금 높은 타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뭔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시기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 이거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요 장대양봉의 이제 종가 라인 2,8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눌려줄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파동을 더 나갈 수는 있어요 위쪽으로. 네. 네네 아직 송배전에 대한 그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거의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강한 테마가 나오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좀 덜 받겠지만 어쨌든 이 차트적인 위치로만 봤을 땐 조금 이 2,850원까지는 눌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대략 2,630원 정도를 이 음봉으로 종가상 좀 세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면 올라갈 자리는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앞에 전고점인 3,850원을 이 넘어가려는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이미 양봉을 너무 많이 뽑았죠. 몇 주 동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눌리는 거는 조정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조정이 왔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좀 세게 오실 수가 있어 한 30% 정도는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이 종목이 시초가로 조금 갭을 높게 띄워서 시작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본전을 주는 그런 분봉상의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조금 눌리셨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네, 단기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 가격대는 대략 2,280원 정도 2,280원 정도 다시 만약에 눌려서 조정이 오면 요 가격대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원전선 진단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로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들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비밀번호 6355 네 자리 걸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6355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0%. 16,500원에 30%. 30%요. 지금 예. 수익권에 계신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거 좀 더 올라갈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언제 처분해야 될지 좀 그거 좀 그렇죠.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종목 매수 가격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려고 매수하신 게 맞으시죠? 예. 네네. 일단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이 전고점인 29,900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앞에 여기 보이시는 이 29,900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위치이고 아마 여기에서 조금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형성된 주가의 위치에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네모를 만들면서 이 횡보를 할 수는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매수가가 유리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잔잔한 파동 속에서도 충분히 버텨보실 수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 전고점인 29,900원을 넘어갈 때까지는 좀 홀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 이 4월 23일에 양봉 시가 대략 16,850원 정도 16,85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또 투자해서 잃지 않는 투자가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 본전 약수익권에서라도 조금 탈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6,85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논다라고 하면 앞에 전고점인 29,900원 넘어갈 때까지는 좀 홀딩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라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인 29,900원 넘어갈 때까지는 한번 봐보자. 그리고 일봉상 16,850원 깨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해보자. 16,850원 깨면 약수익에라도 좀 탈출을 해서 계좌 관리를 해보자. 이런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가격 메모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29,000원 그리고 16,850원 두 가지 라인 메모 잘 해두셨다가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는 한화 오션인데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15% 매수가는 34,550원. 네네. 15% 34,550원이요. 예. 아,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밀린 것 같네요. 전문가님께 예. 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안녕하세요, 보실까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 종목에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그 이제 매수금 보니까 한화 오션이 좋을 것 같아서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이 종목 왜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뭐 조선주가 많이 뜬다고 그래서 네네. 근데 또 큰 회사고 그래서 마음 놓고 매수를 했는데 요즘 며칠 동안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 종목의 전망부터 좀 말씀드리면 매수하신 이유가 좀 타당한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8년 만에 찾아온 그런 또 슈퍼 사이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전망 자체는 좀 좋게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예. 차트적으로 또 바라봤을 때 지금 3월부터 형성된 이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예.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예. 근데 다만 이 매수가 자체를 이 종목의 좀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보시면 뭐 이런 데 저항이나 매물대가 있는 그런 특정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제가 그어드린 이 하단 추세선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3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후반대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는 위치인데 예. 여기서는 이제 좀 버티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매수가가 좀 불리하시니까 조금은 버텨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을 보면 제가 어떤 종목이 생각이 나냐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 한번 봐보시고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예. 자, 이 종목이 똑같아요. 그림이 보시면 여기의 위치입니다. 3월달에 하나오션 위치가 이 하나오션 위치가 현대로템의 이 2월달의 위치이다. 그래서 둘이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차트가. 예. 여기. 그래서 현대로템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다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동평균선 다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하나오션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여기서 쭉쭉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도 이 종목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뭐 깨봤자 잠깐 닿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현대로템과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때부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2월 달부터.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현대로템의 차트 좀 참고해 보시면 좀 걱정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고 조정도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 한 3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 대략 10% 정도 버티셔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일단 여기 앞에 전고점 저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44,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보고 견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절대 깨면 안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대략 24,500원 정도. 예. 네, 24,500원을 깨게 되면 한참 돌아가 버립니다. 예. 상승을 하려다가도 이 모멘텀을 잃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서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24,500원 이탈 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눌려도 흔들리지 말고 버텨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대 로템 차트 잘 참고를 하시면서 한화오션도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인텍 플러스 35,600원에 2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인텍 플러스 오늘 종가가 36,6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미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이거든요. 이미 바닥 대비해서 뭐 한 600%, 700% 정도 오르고 나서 또 뒤에 파동이에요. 뒤에 파동. 웬만하면 이 시세가 한번 형성이 되고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비중도 한 25%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 계시고 지금 매수가도 35,600원 으로 조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계시다라는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뭐 수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계좌를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깨면 안 될 자리는 26,000 대략 250원 정도인데 여기를 깨서 내려간다. 혹은 이 라인을 깼을 때 음봉으로 좀 강하게 이 라인을 하방 이탈을 한다던가 혹은 거래량이 살짝 실리면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라인 자체가 26,250원 라인 자체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추세 자체는 이제 하방으로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대추세를 한번 형성을 하고 이 고점을 못 높이고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하방 추세를 그리면서 주가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턴을 한다고 하면 상승 추세로 턴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26,250원 이 라인은 저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26,250원을 깼을 때는 좀 손절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본전까지 오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좀 본전에 나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매수가 자체가 많이 불리하시다 보니까 차라리 추후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가를 다시 잡는 게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지금 손절가는 22,250원 제시해 주셨고요. 본전 도달 시에는 정리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이센스 24,800원에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24,800원이면 꽤나 좀 긴 시간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2025년 12월까지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2025년 12월이면 내년 연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앞에서 또 이 대시세를 형성한 후의 위치입니다. 똑같이 뭐 한 200% 정도 올랐는데 보통 2배에서 바닥 대비 2~3배 오른 거는 웬만하면 이 뒷파동에서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들지 않냐면 네. 이 매집에 대한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매집이라고 하면 이 어떤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을 하는데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미 올라갈 때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기서 뭐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 지금 내려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위치이지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그 덕양산업이라는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자, 이때에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다 뚫고 여기에서 어떤 큰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었습니다. 한 200%짜리 시세가 분출이 되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지속적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본전을 주는 이런 매집봉들의 흔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흔적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앞에서 바닥 대비해서 한 200%, 300%, 뭐 거의 200% 가까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매집봉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뭐 딱히 대량 거래라고 할 만한 그런 거래량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긍정적인 답변을 좀 말씀드리기는 아이센스 같은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종목도 전 시간에 상담드린 종목처럼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여기서 빠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변곡점을 깨면 안 되는데 지금 깼어요. 지금 한번 깨고 여기서 아마 부딪히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2025년 뭐 연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일단 매집에 대한 어떤 흔적을 기다려보자. 이 종목을 뭐 핸들링하는 어떤 큰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체들이 들어온 신호를 포착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가 이제 없다라는 게 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본전가까지 온다면 좀 본전가에 탈출을 해주시고, 이미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은 이제 깼습니다.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깼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세스 일단 손절 의견 주셨고요. 좀 속상하시겠지만 계좌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응까지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를 또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사실은 4월 시장이 참 어려운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종목들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여쭤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6355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또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지 실시간으로 공략 방법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시장 주도주를 매매하기로 또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님이신데요. 과연 주도주 어떻게 잡으시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 주도주만을 그날 트레이딩한다 라는 트레이더라는 것을 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란 무엇이냐? 그날 어떤 테마군들이 시장에서 매일매일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테마 속에서도 1등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또는 그 테마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묵직한 종목을 저는 그 강한 테마의 대장주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저는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했느냐? 자, 최근에 이 덕성이란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로 엮여서 최근에 4월달 중반쯤에 좀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뭐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저의 기법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던 뭐 그런 종목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골드라인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했었을 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무려 20% 이상 하루 만에 단타로 저는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아주 큰 상승률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성같이 강한 종목을 저는 골라서 매매를 하고, 기법도 이런 종목에 맞춰서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필옵틱스라는 또 종목이 제 기법상 포착이 되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관련한 그런 대장의 노릇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4월 16일 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예시를 드렸었고, 뭐 똑같이 노란색 골드라인을 이제 3분 봉상 이제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뭐 단기간에 약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던 뭐 그런 또 좋은 종목이고, 시장에서 강했던 시장의 어떤 테마 주도주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 에이펙트라는 종목도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고, 공략 시점 당시 골드라인 돌파해서 사용해서 매수하셨다면 뭐 사거래일 동안 약 18% 이상의 적지 않은 수익률 기록해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월 22일 날 제가 금양그린파워, 이때 한창 태양광 테마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뭐 그날도 여김없이 또 제 골드라인 기법에 포착이 되어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뭐 단기 매매로서는 다음날 바로 5% 이상 수익 구간을 줬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만 수익을 내도 단타로서는 뭐 충분히 큰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기다려서 5%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주도주는 저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눠서 바라봤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뷰티 관련 테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배전 관련 테마입니다. 뭐 송배전이야 최근 4월달 거의 한 달 동안 시장을 지배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뭐 좋은 테마로서, 강한 테마로서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오랜만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뭐 덩달아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 삐아라는 종목, 우리 이 삐아가 오늘은 대장의 노릇을 했다. 그리고 이 삐아를 필두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따라와주는 뭐 그런 강한 테마로서 역할을 해줬고, 송배전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삼화전기가 대장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약한 모습 없이 강하게 따라와 주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만약에 내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 삐아라는 종목과 삼화전기 두 가지 종목을 보고 계셔야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뭐 그렇게 시장을 바라봤었습니다. 자, 이제 제 기법이랑 뭐 기타 등등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내가 주식 투자를 임해야 하는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장중 매매나 단타 혹은 하루 이틀 안에 좀 매매를 마무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어떤 판단력이라던가 뇌동 매매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일단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공략을 하자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총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종목을 바라보고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000개 중에서는 내가 세운 기준 안에 맞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 기준에 맞는 종목 안에서도 시장에서 그날 혹은 최근 강했던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내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종목 선정이 돼야 승률이 70% 이상 나오는데, 모든 종목, 아무 종목에나 기법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고 해서 승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목 선정이 잘 되어야만 기법도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에 조금 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좀 투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완료됐다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셔서 대부분 좀 손실을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큰 게임에 참가를 했으면 수익 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면 이 게임비 정도는 내가 내고 뭐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일매일 수익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장도 좋지 않았는데 괜히 매매해봤자 뭐 손실만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여러분들의 이 기준에 맞는 종목, 이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하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1순위로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3초 안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3초 안에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자, 내 기준이 없으신 겁니다. 3초 안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툭 쳐도 나는 1순위로 이것을 본다라고 이 밖으로 나올 정도는 돼야 저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되고, 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이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모르겠다, 또는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방에서 제가 매일매일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또 그런 인사이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중독에 좀 빠지지 말자. 자, 이것도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자,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거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없으면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 포지션 없이 무포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무포지션으로 넘어갈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수익 3%면 대박이다. 자,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예수금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내가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 종목을. 그럼 이거 내가 이 계좌에 대비해서 확신이 있게 들어간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10% 수익을 내야 10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한 4천만 원 정도를 들어갔다. 매수를 했다. 근데 여기서 한 2% 정도만 수익을 내도 8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비중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000만 원으로 10% 수익 내는 것보다 이 과감하게 조금 내가 확신 있는 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3%, 3%도 아니고 뭐 한 2% 정도 수익을 냈을 때 이 비중 베팅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확신 있는 종목에서 비중이 있게 들어가서 딱 3%만 먹고 나오자. 이게 저의 매매의 핵심이고,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또 종목을 바라볼 때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3%의 힘을 그냥 도식화해 놓은 거고, 뭐 3%씩 매일 80회 3달 동안 매매를 하면 수익금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3% 힘 무시하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드려보고 싶고, 자, 그러면 저의 기법인 좀 골드라인 기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골드라인 기법이 뭐냐? 아까 처음에 보셨던 노란 선, 그게 바로 제가 부르는 골드라인입니다. 자, 그럼 그 골드라인 기법을 언제 쓸 수 있느냐? 보통은 이제 당일 단타라던가 혹은 짧게 보는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강력한 상승에 초입해서 같이 진입을 해서 큰 슈팅이 나올 때 우리는 팔고 나오자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자, 당일에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캔들의 고가가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이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준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준봉 출현 이후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좀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가 골드라인을 3분봉상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뒤에서 같이 예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이라는 걸 도식화해드린 거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그런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예시는 피롭틱스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아까 전에 예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 대장의 노릇을 했던 아주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좀 마치고, 그럼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길래 골드라인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느냐. 자, 4월 3일에 요날 우리 기준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3% 이상, 그래서 상한가 미만인 뭐 양봉이 출현을 했었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날, 이 다음 날에 좀 포착이 되게 됩니다. 요날 포착이 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골드라인 기준이 3분봉이었으니까 3분봉으로 들어가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분봉상 골드라인을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위로 상향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골드라인을 이때 상향을 돌파를 하고, 자, 무려 다음 날 뭐 거의 2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뭐 거의 중장기나 스윙 투자와 맞먹는 그런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이런 대시세를 보여줬었고, 우리는 이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때 먼저 들어가서 차분하게 기다렸다 수익 실현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다음 예시로 DI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핫했던 4월 중반쯤에 핫했던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의 버닝 테스터를 개발 뭐 한다는 소식에 강세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뭐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3월 29일 요날 이 기준봉이 또 형성이 되게 됩니다. 13% 이상. 자, 상한가를 마감을 하면 일단 안 됩니다. 상한가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끝나줬고, 그러면 이제 제가 5일 기준봉 이후 5일 동안은 조금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이 1일입니다. 이날 1일, 요 날이 2일. 그러면 우리 매매 신호는 이때 3일째에 포착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럼 3일째에 어떤 흐름이 나와 주었느냐? 자, 3분봉상 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골드라인, 노란색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날 딱 돌파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뭐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면 뭐 며칠 만에 뭐 최고 수익률로 따지면 46% 정도 상승을 해줬었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다음 날 이 1시 3분에 이때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시세 초입을 수급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미리 대시세 초입에 들어가서 큰 상승률을 먹고 차분히 기다려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두 가지 종목들 예시 보여드렸는데, 이 기법들 나만의 기준이 없다, 혹은 내가 뇌동매매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골드라인이 이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노란 선이 아주 색깔도 진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차트에서 이미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뇌동매매를 좀 줄여줄 수가 있고, 뭐 차분하게 또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기다려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눈으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뇌동매매를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골드라인 기법을 사용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되느냐? 자, 아닙니다. 이 기법에도 나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같이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 N자형 패턴을 찾아보자입니다. N자. 이 말 그대로 어떤 산세의 모양, 알파벳 N자의 흐름을 그리는 주가 안에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럼 이 N자의 흐름이 어떻게 연출이 돼야 N자이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자, 이 종목 YC라는 종목인데, 와,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뭐 원래는 YIK라는 종목인데 YC라는 아주 흉악한 이름으로 바뀌면서 흉악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N자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보시면 이런 고점들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N자로 돌아 나가는 이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N자의 파동을 찾아보자이고, 자, 조심해야 하실 것은 이렇게 N자를 그리지 않고, 이거는 N자가 아니죠. N자라고 하기보다 N자로 가다가 만 종목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기는 것들은 조금 매수를 피해보자. 요것만 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덕성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월 16일 날 제가 방송 공략 요날 종가상 공략 도와드렸었고, 뭐 다음 날 20% 이상 상승을 해줬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N자를 그리다가 돌파를 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때 공략해 보셨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 보실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고려제광과 더존비존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제광, 원래는 이 특수선재를 만드는 국내 1위 업체인데 오늘 이 송배전 테마로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60조 원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갔었고, 오늘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럼 3분봉상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N자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좀 무방한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뭐 공략 가능 가격은 대략 25,800원 정도 돌파했을 시에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존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기업이고, 뭐 이런 뭐 블록딜 방식으로 주주가 변경됐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유로 상승을 해주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오늘 기준봉이 나와 주었고, 자, 3분봉상 정확하게 N자를 잘 그려주고 있고, 이 골드라인을 여기에서 뒤에 차후에 돌파를 해준다면 공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대략 공략 가능한 매수 가격대는 뭐 59,900원 정도 돌파했을 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이 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으신 분들, 혹은 뇌동매매를 평소에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뭐 저의 골드라인 기법을 쓰셔도 좋고, 반드시 수익 모델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칙은 세우셨으면 지키자.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뇌동매매하는 순간 시장은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이 기법보다 앞선다. 그래서 기법 이전에 종목 선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종목 선정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기법을 그 종목에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70%, 8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기법을 쫓기보다 먼저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을 저는 무조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 선정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공부방에서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아직 시야가 편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게 이 1번의 조건입니다. 1번. 이 1번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2번에 대한 종목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기준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방에서 또는 이 공부방에서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선정에 관해서 궁금하다, 혹은 골드라인 기법을 알고 뇌동매매를 줄이고 시장 주도주, 시장에서 가장 강한 놈만 매매하는 그런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종목 선정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한 가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골드라인에 포착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골드라인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쉬어가고요. 내일 모레 저녁 7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